안녕하십니까. 경영학특론의 박인 교수입니다. 제9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 1차시 강의는 제9장 경영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장 경영통제는 제1절 통제의 개념, 제2절 통제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21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장 제1절 통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제 즉 컨트롤링은 영어로 하면 컨트롤링입니다.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계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수정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또 지휘, 즉 뭐냐면은 안에 있는 종사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이런 지휘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계획으로부터 벗어나는 건지 그걸 감시하는 것을 우리는 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거나 또 수정하는 것을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영관리 활동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를 측정합니다. 즉, 경영활동에 대해서 또 조직원들이 하는 업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 성과를 측정해서 평가함으로써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계획과 집행 결과의 편차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수정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을 촉진시키는 과정이 바로 통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큰 글씨 보시면 성과를 측정해서 즉 경영활동을 측정을 해서 계획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수정, 고치는 활동 이걸 우리가 통제라고 하겠습니다. 통제의 대상은 조직원들 간의 경영계층 간의 내용과 범위가 틀리지만 모든 계층 활동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직 구성원이 각기 자신의 과업을 이해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환경의 변동성에 따른 조직 목표의 수정 필요성이라든가 조직 규모와 참여하는 시장 확대에 따른 통제의 필요성, 고난의 위안과 분권에 따른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모든 계층 전 구성원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통제는 개인적인 자유를 자칫하면 억압할 수 있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통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 변화입니다. 우리 급변하는 요즘의 기업 환경에 따라서 기회와 위협 요인을 우리는 발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빨간 글씨 보시면 됩니다. 기업 규모의 확대와 복잡성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규모가 작으면서 그다지 조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는데 요즘에는 글로벌화와 그 다음에 전산화 등으로 해서 매우 또 고객이 까다로움 이런 것 때문에 기업 규모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분권화와 위임에 따른 통제인데 각 기업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선 최대한의 그 밑에 중간 관리자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각 책임과 권한을 줍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통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세 번째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종사원들의 오류와 실수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이유 세 가지 환경 변화 두 번째는 기업 규모의 확대와 복잡성 세 번째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에서 통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 수립이에요. 통제 기능이 적용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보다 명확하고 완전하고 통합되어 있을수록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곧 목표이죠. 그래서 얼마큼 달성했느냐, 또 얼마큼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큼 생산량을 늘렸느냐, 기타 등등 이런 계획이 수립돼야만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통제를 잘 하려면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소재입니다. 통제 목적은 성과, 즉 경영 활동을 측정하고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정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어떤 부분에서 계획과 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통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1절 통제의 개념에서 2번은 통제 과정 설계입니다. 그러면은 통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표준 설정입니다. 통제 활동을 위하여 미리 정해진 평가 기준이 필요하므로 통제 과정은 표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목표 계획. 따라서 표준의 설정은 통제 활동의 기준이며 표준은 계획 과정에서 설정되므로 경영자가 계획 수립을 잘 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표준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계획과 표준 설정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설정, 즉 통제 활동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원가, 생산량, 수익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평가 설정의 하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도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가, 화폐 단위로 측정된 표준이죠. 그래서 제품당 원가가 얼마라는 거,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노무비, 재료비, 판매당, 판매비 이런 거. 그래서 기업에서는 원가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즉 뭐냐면은 코스트.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추자.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이 원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통제 과정을 거쳐서 내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물량적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 시간이나 그 다음에 기계가 일하는 그 시간당 생산량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기계별로 얼마만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너무 물량이 적게 나온다 라고 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을 또 목표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 목표가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된 표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판매당 1인당 매출액이라든가 또 전체 매출을 얼마 올리자 하는 그런 수익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올해 만약에 100억을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엔 110억을 팔아보겠다는 이런 목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시계획 표준이 있습니다. 예산 실시계획, 신제품 개발계획, 판매원의 자질 향상 계획, 기타 등등 이런 계획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추상적 계획이 있습니다. 추상적 표준, 광고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사기 방향, 그 다음에 충성심이 얼마나 높아졌다. 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추상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 과정 두 번째는 성과 측정이 있습니다. 종업원에 의하여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경영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성과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네 가지 수집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측정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직접 관찰이 있습니다. 성과를 측정해서 관리자가 직접 구성원들의 활동을 관찰하여 실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부분의 정보가 수집이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 소요 및 관찰자의, 즉 수집자의 편견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 보고입니다. 특정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통계 결과를 응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조직 내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은 어려운 게 문제점입니다. 성과 측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구두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는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보고입니다. 회의, 면담, 전화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정보 수집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보 왜곡이라든가 기록으로, 즉 말로 한 보고가 기록으로 보관해 사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 서면 보고가 있습니다. 글로 써서 받는 보고. 실제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직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서면 보고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 과정으로 사전에 설정된 계획이나 목표와 그 다음에 측정된 결과, 즉 경영 성과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편차의 크기, 즉 그 차이가 기업에서 허용하는 범위인지 아니면 너무 크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편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상하지 못했던 작업 조건이 변경된 경우. 두 번째는 부하의 훈련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세 번째는 계획이나 표준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네 번째는 지휘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는 그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제 과정 네 번째는 수정 행동으로 업무 성과가 크게 차이가 있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면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정 행동은 경영 통제의 마지막 단계로 표준치와 성과 간의 편차를 수정하는 단계로 단순히 표준을 설정하고 성과에 대한 측정과 비교의 목적만으로는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표준과 성과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편차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피드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획을 수정하거나 조직원, 즉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거나 해서 그 표준과 성과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정 행동에서 첫 번째는 현 상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성과와 표준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허용 범위 내 편차 시 조직 활동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관리자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수정 행동 두 번째는 성과의 수정입니다. 실제 성과가 표준에 미달 시에 관리자는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전략을 다시 짜고 인적 자원 배치를 다시 하고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수정 행동 세 번째는 표준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 설정에 대하여 실제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고 표준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거나 낮을 때 표준을 수정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죠. 수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계획의 전제 조건인 환율 전망을 수정하라는 것. 두 번째는 내 외부적 조건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라. 세 번째는 종사간의 교육 및 훈련을 한다. 네 번째는 지휘 및 동기부여의 방법을 변경해 본다. 다섯 번째는 조직 구조를 바꿔본다. 이런 방법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7쪽 그림 9-1은 통제 과정의 단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첫째, 업무 성과 측정을 위한 표준 설치, 즉 계획 단계에서 표준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물량이라든가 또 수익률이라든가 향후 어떤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기 악양과 같은 이런 문제까지 어떤 목표가 설치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접 경영을 수행하면서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단계죠. 예, 어떤 현장에 가서 직접 관찰인이 눈으로 본다든가, 두 번째는 구두로 보고를 받는다든가 통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면 글로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하고 현재 진행된 업무하고 그 차이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현재 업무와 계획이 너무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업무가 진행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통제 과정 단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9-1번입니다. 제1절 통제의 개념, 세 번째는 통제 제도의 결정입니다. 통제 제도 결정이라 하는 것은 통제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통제 기준을 직무 특성에 맞는 내용과 성격에 기초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역시 직무 특성에 적합한 통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부서 통제 내용과 생산 부서 통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판매 부서는 얼마나 그 부서에서 혹은 개인이 얼마나 많이 판매하고 있느냐 그걸 통제하는 반면에 생산 부서는 그 부서와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생산하느냐 이것을 통제하게 된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통제제도 결정 시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조직 환경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의 조직인가 따라서 구성원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 책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제 기준을 이런 조직 환경, 특성에 맞게끔 기준과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통제 제도를 결정할 때 세 번째로 고려할 부분이 바로 비용 측면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고려한 통제 활동으로서 경제성 원리에 입각한 통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통제 활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통제 활동의 효과에 비해 통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그런 제도를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통제 제도 결정 시 네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객관성입니다. 통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될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실적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주관적 판단으로 종종 통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측정과 평가뿐만 아니라 통제 기준을 설정할 때도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해야지 통제 시스템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 제도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다섯 번째는 신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통제 시스템은 계획과 실제 성과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이 좋기 때문에 편차의 예측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통제제도 결정 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설득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제 기준, 통제 기법, 통제 제도 등이 통제하는 사람이나 또 통제를 받는 피통제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제9장 경영 통제에서 1절 마치고요. 또 2주차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차 2차 시 강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주차 1차 시에서는 통제 개념에 대해서 했다면 2차 시에서는 우리 제2절로서 통제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9주차 1차식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